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이죠. 반갑죠? 저도 반가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는 지금 현재 시세 받고 있고요, 계속 지금 우상승 중인 그런 종목이죠. 그죠? 지금 진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털어내야 되는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대표이사는 또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비즈니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다방면으로 우리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일은요, 1973년 5월 15일입니다. 무려 49년이나 된 회사입니다. 48년인가요? 어찌되었든 저보다는 많다. 우리가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업들은요, 성장 주기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기업들은요, 뭐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이 된 그런 산업들, 그런 회사들이 성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도입기가 있으면요, 이때부터 해서 성장을 가지고 오고요, 성장기를 가지고 오고 고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또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후퇴기가 되고요, 쇠퇴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성장 산업 동력이 없으면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매출을 일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온다. 1년에 연 1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장기 박스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회사들은 이 박스 구간에 들어가서 주가가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도입기 때 사가지고 성장기 때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꼬꾸라져 가지고 계속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만들어져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국수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대구에 제일모직을 만들고 제일모직에 계속 만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삼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83년도, 84년도에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후퇴기 때 새로운 동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이사는 박현남 씨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성호전자 박현남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련 찌라시들이 쭉 나오겠죠.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철학 같은 걸 파악을 하는 데는요, 그렇게 조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요 주주는요, 스령전자의 구인이 2천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약 38.6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현재 68만 주에서 1.28%, 합쳐서 지금 비유동 비율이 무려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유통되는 거는 60% 정도가 유통이 된다는 얘기죠. 주요 연역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요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사업부랑 필름 콘덴서 사업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파워 사업부에서 71%의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필름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7대3 정도 되겠네요. 비율로 지금 매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보시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ODM 방식하고요, OEM 방식을 함께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 파워 콘덴서가 지금 향후 미래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가 전기차, 5G 기지국, 그린에너지, 여기에 들어가는 필름 콘덴서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고 이미 거래처가 매우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속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속회사들은요, 중국 법인들이고요,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종속회사들이 이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요, 성호전자는 지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현재의 성장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2060년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그린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필연적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전자제품들이요, 보일러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일러가 대부분이 석탄 보일러입니다. 이 석탄 보일러 다 갈아야 돼요. 이거 다 갈려 그러면요, 수천만 대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분명 수혜주들이 생기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경동나비엔인데, 이 경동나비엔이 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턴어라운드가 되면 재무구조가 또 개선이 될 것이다. 왜? 지분법에 의해 가지고 매출이 편입이 될 테니까, 영업이익이 편입이 될 테니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저는 이 회사의 모멘텀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주요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아우디 전기차에 필름 공급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성호전자가 계속 지금 상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플스5에 월 1억 개 정도 수준을 부품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모멘텀도 있네요. 플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인들이 사용을 하는 콘솔 게임입니다. 저도 플스4 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4 프로 때도 이게 공급이 굉장히 딸리면서 줄을 서가지고 대기해서 저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런 콘솔 게임기 로망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닌텐도를 사용을 하고 저는 플스4를 하고 있습니다. 플스5는요, 플스4보다 더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때 성호전자에서 공급하는 부품도 원활히 공급이 될 거고, 지금 현재의 매출보다 더 크게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제품 소개할 때 태양광, 그리고 중국 무탄소, 이 모멘텀들이 향후 앞으로 성호전자가 매출 개선이 지금 현재 이미 2020년도에 일어났고 앞으로도 더 나은 모양새를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텀들입니다. 성호전자의 주요 모멘텀을 살펴봤으니까요, 기본적 분석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 잔고율은요 1.37%입니다. 직원수 76명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액면가 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1.17%,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한 평균 단가는요 2031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1830원이고요. 발행 주식수는 5300만 주, 시가총액은 1000억 가까이 도달을 했습니다. 자본금은요 2200억이고요. 유통 발행수는 3200만 주입니다. 유통 발행 비율이 지금 전체에 비례해서 60%가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일 거래량이 지금 금요일날 기준으로 5100만 주, 유통 발행수보다 161%가 많은 양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때까지 수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금요일날 많이 털어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주주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기본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활동성 지표. 지금 이 4개 값은 제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4분기 걸로도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말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제가 3분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끝나고 나서 또 부연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만 일단 먼저 점수를 한번 매겨 볼게요. 유동비율 94%, 비유동 비율 288%,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자 보상 비율 충분하고요. 이익으로 충분히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산 대비해서는 62% 정도고요. 자본 대비해서는 161%입니다.
이미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금 대비해서 지금 총자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하고는 지금 계율이 생기죠. 그래서 이 161%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요, 오래된 기업들은 총자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죠? 이게 62% 정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 저는 상을 주고 싶어요. 수익성 지표입니다. ROA는 5%고요. ROE는 36%입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표평가에서 수익성 지표는 3분기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중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은요, 0%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분기 매출액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같다. 총자산 증가율은 48%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189%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재무구조 개선을 했다 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중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매출액이 증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지표평가에서 예전에는 퍼 값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가 더 중요해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PSR이 더 중요하게 지금 지표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성 지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회전율 4바퀴가 돌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총자산 회전율 0.5바 5바퀴가 돌았고요. 비유동자산 회전율은 1.3배 3바퀴가 돌았어요. 그죠? 요것도 중 플러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평가에서는요, 상 마이너스, 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기준까지. 그럼 현재의 지표를 가지고 시장 평균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에서 가지고 왔고요. 시장 평균 ROE가 10.62%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IT가 9.15%예요. 36%입니다. 그러면 성호전자가 여기에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시장 평균 ROE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된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한번 보도록 하고요. 흐름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박스권이었어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전부 다 박스권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는 주가는 박스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3분기까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 48%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부채가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61% 늘어났네요. 330억 정도의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보이네요. 여기에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게 발행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사채는 발행했을 때는 부채로 잡히죠.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가 늘어났고요. 재고자산은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재무상태표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제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2015년, 16년, 17, 18, 19까지 매출액이 17년 기점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1000억 가까이 2019년도에 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개선은 필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20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89%가 증가를 기본주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00%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4억 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 2020년 3분기에는 74억 원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총이 1000억입니다. 시총 1000억에 매출이 시총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가 왜 못 상승을 했느냐? 전년도에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개선이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겠죠. 현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까지 지금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현금 흐름은 지금 현금 유입은 전년도랑 비슷비슷하다. 전년도 적자폭이 컸을 때랑 지금 흑자 전환을 많이 했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투자활동을 올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투자활동이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투자활동을 지금 3분기까지 크게 가지고 오면서도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구조가 전부 다 개선이 된 상태에서 지금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고무적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 지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투자 지표가 어떻게 변화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현재의 결과값은요, 2020년 3분기까지의 결과값입니다. 2015년 16, 18, 5개년도까지는 주당 순이익 자체들이 거의 마이너스들이 많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많았다는 얘기죠. 2016년도만 24원, 27년도만 17원입니다. 그런데 3분기까지 무려 140원을 주당 순이익을 만들어냈어요. 개선폭이 굉장히 크죠. 200%예요. 주당 순이익 자체가 200%가 개선이 되었다. 장부 가치는요, 1479원, 1400, 계속 떨어졌어요. 그죠? 장부 가치가. 그런데 지금 현재 BPS 같은 경우에 1000원입니다. 더 떨어졌어요. 배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의 주가 1830원에 비교를 하면요, 1.8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장부 가치에 비해서. 투자할만 하죠? 자, 매출액은요, 주당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51원. 한 주당 1830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1451원을 매출을 했어요. 거의 100%죠. 굉장히 큰 매출입니다. 여기에 순이익 자체가 140원, 거의 10% 정도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양호한 편이죠. 배수로 따지면요, 현재의 주가의 1.62배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퍼 값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느냐? 13배 정도 돼요. 이 13배, 우리가 멀티펄 10배까지는 허용을 하고 13배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13배면 낮은 편이죠. 아직 낮은 편이다. 단순하게 퍼값 13배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지표랑 비교를 했을 때 낮은 편이 맞습니다. 현금 유입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1038원의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가 1830원 밖에 안 되죠. 그럼 PCR 값 1.76배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퍼값, 그리고 PSR, PCR 전부 다 좋은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죠. 이런 것들은요, 투자 지표에서는 우리는 상 플러스를 줍니다. 들어가야죠. 1830원 지금 고평가가 아니다. 저평가다. 저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지표, 시장 지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기준으로 퍼 값이 지금 30배에 도달해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퍼 값이 31배입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년 3분기 기준으로 13배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지금 한 요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요 정도 위치. 시장보다 저평가가 맞죠. 23일날 주요 사항 보고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다트에. 이게 매출액 30%, 영업이익 30% 손익구조가 나오면 이게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게 이제 개선이 크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이 결과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투자하는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 보신 보고서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제가 대입을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현재 주가가 1800원인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3600원이 됐어, 한 주당. 그러면 100%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100%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시장 투자 지표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방금 보고서를 보면요, 매출액이 1000억입니다. 1070억. 굉장히 많은 편이죠. 왜 많느냐? 시총보다 높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은 28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은 130억입니다. 그럼 결국은 EPS는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256원, 한 주당 256원의 순이익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들어가야죠. 그럼 퍼값은 어떻게 되느냐? 3,6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퍼값이 14배입니다. 100% 지금 올라가더라도 퍼값이 14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시장지표가 IT 가전이 30배고요. 코스닥도 30배입니다. 그러면 이거 14배. 시장지표보다 3,600원이 되더라도, 주가가 3,600원이 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란 얘기죠.
들어갈 하다는 얘기입니다. BPS 같은 경우에 3.54배로 조금 늘어납니다. SPS 이거는 3,600원 지금 가정이에요. 주가가 3,600원에 갔을 때 지표들이 들어갈 만한 지표다. PSR 1.79배 밖에 안 되고요. PCR 3.12배 밖에 안 됩니다. 3,600원이 되더라도 3,600원이 돼도 들어갈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주가가 만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EPS 256 이건 변동이 없어요. 그죠? 퍼값 같은 경우에는 40배로 늘어납니다. 39배. 그러면 시장보다 고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퍼값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시장하고 비슷한 시점은 언제 정도 되느냐? 주가가 8,000원이 되면 시장 지표하고 똑같이 30배가 됩니다. 퍼값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PBR 같은 경우에 10배밖에 안 돼요. 지금 요즘 시장 지표들 보시면요. 각 종목들 10배 이상 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재무구조가 그만큼 탄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출액이 주당 2,000원씩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매출액 배율 이게 만원이 되더라도 5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나스닥 상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지금 멀티플을 높게 주느냐? 이 PSR, 매출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출액이 큰 만큼, 그걸 전부 다 또 영업 비용으로, 투자 비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주는 겁니다. 이 회사, 만원이 되더라도 5배밖에 안 돼요. PSR이 퍼값을 보완을 일부러 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현금 흐름만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5배에서 6배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만원도 받쳐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원이 되더라도 시장 지표는 투자 지표는 괜찮다. 이게 기본적 분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추세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세 보시듯이요. 우상승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이미 지금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굉장히 물량을 털고 내려왔는데 이 턴 물량 받아먹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추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 추세를 한번 볼게요. 2010년도부터 자, 가운데 선을 긋고요. 하방, 상방 굉장히 긴 구간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재무구조 기본적 분석할 때 매출액들 상당히 장기간 박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달해 있는 이곳도 매출 개선이 그만큼 됐는데도 장기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담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장기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스타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충분히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상 저는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들이 미래 수익률을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받게 되면요 상승 못하죠. 그죠? 그래서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제가 안내 멘트 나가는 거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정말 상담 잘 해드리니까요 한번 연락 한번 주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밑에 영상 밑에 그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시장 금일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미장 추천주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리는 방이에요. 그리고 기사들 이런 거 찌라시들 이런 거 올려드리는 방이니까요 오시면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구독자분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